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나가라고 강요했던 원제, 그러고도 해방 이후 단 한마디 반성과 사죄도 없이 민족신문이라고 강변했던 원제, 강흥모 전 조선일보 사주가 한독당 재정부장을 맡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점 등 역사 왜곡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사죄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경유착과 정원유착의 부정부패는 총체적인 야합체제가 만들어내는 법인데, 그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자의 가장 큰 임무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법과 질서를 똑바로 세우는 한편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이 될 것인데, 최동욱 검찰총장 자진 사퇴가 분명히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한편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또한 최고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 역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언론의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방일영 사장 이후의 조선일보 사주들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연세대를 조선일보가 꿀꺽하는 등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저질러대면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마녀 사냥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한편 언론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면서 마녀 사냥에 앞장설 수 있는 일인가? 사법부 독립이 반하는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 흔들기가 이처럼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정의 국민연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왕조에 멸망한 법과 제도의 문란으로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편중되고 폭군은 충직한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무법 위에 군림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흩어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역대 군주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한 이유는 법기강이 무너질 때 윤리와 도덕이 함께 무너지게 마련인데, 그것이 멸망의 전조가 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 이곳의 대한민국은 왕이 국가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절대군주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민주법치주의 국가다. 따라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민주정치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독재정치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뜻인데,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거사에 앞장섰던 검찰총장의 낙마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최동욱 검찰총장 자진 사퇴라는 사태는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정치 행태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으로 그저 그런 사건이나 사고로 귀결되어지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연 집권자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현명함과 이성에 충실했던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용공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관제 빨갱이를 만들어 이들 가족까지 연좌제를 적용했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언론을 정화하고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켜 생존권을 박탈해 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6월 민주항쟁 희생자, 각종 민주화 구국운동에 참여하다가 피해를 입고 희생된 학생, 노동자, 기업인, 종교인, 교수, 문인, 연예인, 언론인 등 실로 부당한 권력에 의한 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된 직후 대법원은 불의에 저항한 노회찬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선고하여 의원직을 박탈했는가 하면, 얼마 전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했다. 법 집행에 있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들쑥날쑥한다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 대통령이 제멋대로 통치하는 독재국가가 될 것이고, 검찰이나 사법부는 정치 신여로 전락했음을 온 국민들에게 공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다시금 일개 언론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보도, 사실보도라 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조선일보가 다시금 반무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이어 검찰까지 장악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뿐인가,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 위증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는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몇몇 언론이 이현수와 그 동창생 사이에 얽힌 수상한 커넥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단지 이현수 본인의 허위 답변만을 인정해 국정원 예산 1조 원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도록 명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다시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사법연대는 온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대통령 한 사람과 조선일보 때문에 더 이상 정의가 말살된 부정부패의 독재국가로 침몰하게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예. 또 여기서 전부 다 뒤에서 일어나 주시고 피켓을 들고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예. 뒤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 일어서서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그 피켓도 앞에 선창하시면 뒤에 후렴부 한 음절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피켓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해주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피켓을 앞으로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박정희 대통령과 비참한 죽음을 상기해 더 이상 국정원과 조선일보 앞세워 행하고 있는 공작 정치를 즉시 중지하고 정직하게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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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전두환에게 받은 6억 원을 즉시 국가에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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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과 약속대로 최필림 이사장도 사망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를 원 소유자에게 팔아라!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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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찰총장만 길들이려 하지 말고 국정원 1조 원 예산 집행자 이한수의 기조실장이나 확실하게 조사해 도둑놈에게 생선가게에 맡겨두고 있는 잘못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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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최동 검찰총장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보도로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정보도를 행함으로써 털어도 미담만 나온다는 최동 검찰총장의 명예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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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23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공권력 피해구조연맹 간청피해자 모임 정신계획 시민협의회 충주환경시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뉴타운 재건축 비리 척결운동본부 반민특위 인터넷 신문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현수 기조실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회사의 양진섭 사장이 이제 그 동부지검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지금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개인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비리를 저질러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일단 사건의 발단 경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씨 부부는 1999년 4월경 지금 현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현수를 통해서 그 이현수는 여기 지금 안씨 부부인 남편 안씨의 국정원 동기 동창입니다. 이제 그 인연을 통해서 그 이현수의 중학교 동창인 양진석을 소개받아서 양진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노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개비스 코리아에 투자를 권유받고 회사 지분 7%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금액은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비스 코리아는 2002년부터 홈쇼핑 판매 성공으로 매출액이 99년에 2억 원에서 2002년에는 120억 원으로 급증했고 양진석은 2004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는 세금 신고 매출액이 6개월간 130억 원으로 2배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씨 부부 중에 부인이 양진석에게 지분 7%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2년 5월경에 양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회의 중이다, 한 달간 외국 출장 중이다라고 하여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2002년 6월경은 처음 전화가 겨우 연결되어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양진석은 계속 연락을 기피하다가 2002년 9월경 간신히 전화 연결이 되고 2002년 10월 18일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티파니 커피숍에서 만나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제 그 안씨 부부 중에 이제 그 부인인 김 씨는 양진석에게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양진석은 이를 수용하여 대화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진석이 금전보상 합의를 다시 제안을 했고 이 김 씨가 원한 것은 금전보상이 아니라 주주권리 7%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기에 이제 김 씨는 그 금전보상 방식을 거절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양진석이가 김 씨에게 8억 원을 주고 김 씨는 양진석과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양진석은 김 씨에게 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2일경 SBS에서 로덴 화장품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방송 보도를 하고 소비자 단체가 식약청에 고발을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고 홈쇼핑 판매가 중단되고 환불 요구까지 급증되어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코스닥 상장이 좌절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핵심에 덧붙여진 이제 기초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실을 기초로 2009년 10월경 아까 말했던 그 안씨 부부 중에 그 국정원 직원인 남편은 명예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현수도 그 즈음에 퇴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2010년 1월경에 양진석이가 안씨 부부가 2002년 3월과 5월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고 홈쇼핑 투서를 하고 이현수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그로 인해서 8억 원을 발제했다고 주장해서 안씨 부부를 고소하게 이제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검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한번 출마했던 백혜련 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결론을 양진석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양진석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고 안씨 부부가 7천만 원을 투자한 1999년 9월경은 회사의 초창기에 해당하던 때이고
8억 원을 받은 2002년 10월경에는 회사 매출액이 100배 정도 급증하였고 당시는 벤처세 등으로 투자 금액의 10배 이상의 금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양진석이 이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했으나 대구고검도 역시 백혜령 검사가 처분한 처분 이유를 들어서 그대로 검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양진석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고 그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안씨 부부가 기소가 됐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그 안씨 부부의 말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양진석의 이야기하고 국정원 비서실장이 이현수의 말만을 받아들여서 남편인 안씨에게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부인인 김씨에게는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돼서 결국은 다 이제 살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협박이 됐다라고 보려고 하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협박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협박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텐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딱 양진석이가 녹취한 2002년에 녹취했다라는 그 티파니 2003년 5월에 녹취했다라는 2002년 3월과 5월에 녹취했다라는 그 티파니 커피숍에서의 자기들끼리 양진석, 이현수, 그 다음에 안씨 부부 이렇게 녹취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무실도 찾아간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상식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 증거,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은 이미 한 사람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한 사람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실제 유죄 판결을 그렇게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사건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 이제 고소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의 법률적인 이제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대구지방법원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그 형사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CD. 지금 이제 신녹취록으로 이 안씨 부부가 입수를 해서 녹취를 한 것은 3시간 반의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지법하고 대구고법에서 재판을 해서 이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녹취록 분량은 1시간 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빼놓고 녹취한 그 녹취록을 결정적인 근거로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로 되어 있는 양진석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한 내용의 그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녹취 CD에 대한 검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이현수와 양진석 등의 증언 말고는 유죄의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도 사실관계가 모순되는데도 이 자체도 무시가 된 채로 그냥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과 5월에 녹취록에 보면 이현수가 승진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했다. 아니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현수는 사실상 2001년에 승진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봤으면 이렇게 지금 안씨 부부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증거가 없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사건은 이러한 증거도 없이 그 다음에 협박의 정도와 성립 그 다음에 제3자 협박에 대한 그런 법리적 검토도 없이 안씨 부부에게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 조금은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명확하게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내려진 것만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내린 사람과 증인들과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관계도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드러나는 점들이 정확한 것이어서 이제라도 이 동부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사건 안씨 부부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사법정의도 제자리를 차지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안씨 부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건 대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좀 추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법 현실이 제가 공권력 잡는, 비리 공권력 잡는 거 쉽게 말하면 좀 뭐한 얘기지만 그런 운동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단지 그 사건에 우리나라 신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듯이 이 사건도 역시 사건 보지도 않고 힘 있는 자 편에서 좀 힘에 의해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정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그전과 달리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시민들 백 믿고 저희 단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현수 비리 기조실장이 정말로 잘못했다라면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사죄를 해야 되고 또 검찰은 이분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부당하게 무혐의 송치하겠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가 달려들게 된 겁니다. 실은 올 봄에부터 이 사건은 접수됐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정치적인 거 우리 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 없다 못한다고 지금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도전을 했지만 역시 지금 위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기자를 하게 된 동기고 마침 또 청와대가 무작위 흔들어대고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좀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 좀 이런 국민 혈세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나 좀 잡아가라. 라고 하고 문제를 좀 던져보았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제 얘기 여기서 두고 바로 성명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열 교수님부터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명서 사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 10074 2013 형제 19586 고소인 안씨 부의 부부 피고소인 1.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2. 양진석 목사 3. 최숙진 주 게비스코리아 이사 감사.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수사국을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 않다. 판사 역시 가해자로부터 청탁이나 지연, 혈연에 의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무죄 선고나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판결함으로 한 가정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면
이 역시 어느 일반인 범죄 행위보다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리 판 검사,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할 법이나 견제 장치가 없고 보니 날이 갈수록 법조인들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나 국회, 사법부는 법조인 비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사법연대가 접수된 진정인 안씨 부부를 사건을 보면 안씨는 1999년 4월경 국정원 입사 동기이던 이현수를 통해 이현수 친구인 피고수인 양진석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후 회사 매출액이 급성장하자 양진석이 당초 지분 약속을 깨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2003년 6월경 투자금에 대한 10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고 문제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KBS 코리아는 2003년 7월 초경 언론사의 방부제 보도 및 소시모의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고발 등으로 홈쇼핑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코스닥 상장도 좌절되었다. 이후 6년여가 지난 2010년 1월경 양진석은 안씨 부부가 코스닥 상장 방해, 홈쇼핑 투서, 이현수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8억 원을 갈취당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백태령 검사는 양진석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양진석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고 안씨 부부가 7천만 원을 투자한 1999년 9월경은 회사의 초창기에 해당하던 때이고 8억 원을 받은 2002년 10월경은 회사 매출액이 100배 정도 급증하였고 당시는 벤처업체 등으로 투자 금액의 10배 이상의 금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한 양진석이 제기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안씨 부부가 기소가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양진석, 이현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10월 18일 전부터 계속 협박을 당했다면서 유증을 하였고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진석, 이현수의 진술을 근거로 안씨 부부가 협박을 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결과 안씨 부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안씨에게는 집행유예형을 그리고 부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진정인 부부는 위증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한 후 진실을 밝히고자 당시 회사 직원 및 투자자들을 접촉하여 찾아냈으며 양진석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음 테이프 복사 신청을 통해 받아 다시 정밀하게 녹취를 하여본 결과 진정인 부부가 유리한 부분은 삭제하여 녹취록을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수는 본 사법연대가 진상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간 법정 증언이나 검찰, 경찰 진술에서 허위 증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현수 실장은 부인 이름으로 KBS 코리아의 주식 6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로 해명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인들 부부는 양진석 및 이현수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들이 뒤집었었던 누명을 벗고 실형까지 살았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최근 양진석 및 이현수를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형사 확정 판결 이후 찾아낸 새로운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제시하면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방검찰청 이재종 조사관은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이유로 이현수와 대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2013년 9월 2일경 하였다. 이현수 기조실장과 양진석의 관계는 현재 중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관계와 양진석의 전력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양진석에게 약점을 잡힌 이현수 또한 본의 아니게 양진석에게 협력한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정황도 있다. 실제 양진석은
1998년 포도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개비스 코리아를 시작한 후 자신을 연대음대 7위학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 1976년에 독일로 건너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했고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에이즈에 걸린 오스트리아 친구로부터 그룹을 인수받게 되었다는 식의 그럴듯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온 바 있다. 하지만 사실은 1977년경 시내에서 전당포 대부업, 금은방을 했던 전력과 함께 연대음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양진석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세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현수 기조실장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양진석에게 약점을 잡혀서 양진석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등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아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까지 거짓 보고를 유사하면 국정원 이현수 기조실장을 즉각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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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한문절. 2번 조선일보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만 파헤치지 말고 국정원 예산 1조 원 관리하는 이헌수 기조실장의 부정비리나 파헤쳐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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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감사관실은 검찰 망신만 시켜주고 있는 동부지검 담당 검사들에게 법을 준수해 엄중한 수사를 하도록 긴급 명령을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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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수 기조실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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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부지방검찰총장은 검찰 명예를 걸고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대질 조사라도 실시해 보수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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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여 입사 동기인 진정인 부부를 구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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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성명서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라는 그 명칭이 여러 번 거론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40여 개 검찰청 중에 제일 썩은 데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아닌가, 이 본인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최근에 옛날에 시골의 노인들이 복덕방 하면서 그 지역의 다방, 티켓 다방 아가씨를 불러다가 그 희롱하듯이 검사가 수사하는 방에서 피의자를, 저 나이 많이 먹은 여자를 같이 상관했다고 성폭행했다고 기사도 보셨듯이, 동부지검이라는 곳은 검사들이 있는 곳인지 뒷골목 건달들이 있는 곳인지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근무하는 곳인지 아주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민국 또는 이 지구상에 제일 더럽고 추악한 검찰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면서 차차 제가 이런 행사에 나가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2003년도에 그 검찰 가족, 검찰 고위층 내의 여자의 어머니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약 한 170억 이익금을 남겼는데, 그 검찰청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저를 하양 백지우에 도장이 보인다고 공소장에 적고 기소를 했고, 그 옆에 법원에서는 하얀 백지우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고 저를 구속을 시켜서 2년간 징역을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2년 전에
재심 청구를 하고 지금 약 100여 건의 송사를 진행하면서 저도 지금 국정원도 나오고 하는데 이 국정원에도 제 사건을 제보를 했습니다. 저를 박혜원 검사가 연관된 검사도 있고 또 저는 판검사들을 한 30여 명 진정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대검찰청 508호 감찰실에 가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정이 진술도 했고 지금도 계속 검사, 판사 진정한 고소한 진술을 하고 다니느라고 오늘 또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규탄과 국정원 기조실장 구속 축구 기자회견하고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일정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어일정 끝난 이후에 12시 반에 조선일보 앞에서 연인 기자회견을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2시 반에 청원동사무소, 청와대 앞이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위한 구호제참.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짜고 최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공작 정치를 중단하고 썩어가는 사법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척결하여 법치국가 창단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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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 반납 후 검찰을 탓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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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법 통과로 행복 중 것처럼 정수장학제도 반납해 MB가 빚진 4대강 채무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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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최동욱 검찰총장 허위본으로 국가 질서 물러난 죄 머리 숙여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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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하여 서로도 미담만 나온 최동욱 검찰총장의 명예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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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8억원 편취위에 위증한 국정원 이현수 기조실장을 즉시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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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을 들키려 하지 말고 국정원 1조원 예산 집행자 이현수 기조실장 비리나 확실하게 조사해 부패한 공무원들 먼저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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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게까지 거짓 보고를 일삼는 국정원 이현수 기조실장을 즉각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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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만 파헤치지 말고 국정원 재산 1조원 관리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부정비리나 파헤쳐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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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총장 감사관실은 검찰망신만 시켜주고 있는 동부지검 담당 검사에게 법을 준수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긴급 명령을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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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수 기조실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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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국정원 이현수 기조실장을 대실조사라도 실시해 고소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라! 국정원 이현수 기조실장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여 입사 동기인 진정인 부부를 구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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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현수 기조실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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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의원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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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